고품격 스포츠 팩토리 고스펙. 안녕하세요.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서입니다. KBL이 2022-2023 시즌 반환점을 돌았습니다. 안양 KGC 인삼공사가 시즌 초반부터 선두 질주를 이어가는 가운데 2위 창원 LG 역시 바짝 따라붙고 있는데요. 그 외에도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 SK나이츠부터 올봄 이승현과 허웅을 품은 전주 KCC 이지스의 뒷심까지 농구계의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올 시즌 KBL을 누구보다 유심히 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한국 농구대표팀 사령탑 추일승 감독인데요. 스포츠 춘추 이근승 기자가 추 감독과의 전화 인터뷰 진행했다고 합니다.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지금 일단 가안이긴 하지만은 그 KBL 시즌을 보면서 일단은 선수 선발을 4월부터 한 5월 이렇게 경영위와 같이 해가지고 이제 한 40명 정도의 인원을 뽑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12명까지 좁혀 나가겠죠. 그런 이제 그 과정을 좀 거칠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워낙 그 많은 인원을 뽑는 이유가 그렇게 등록을 해놓고 있어야지만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그 인원만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등록을 일단 해놓은 인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좀 확보해 놓으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이제 피바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예정은 이제 9월로 항저우로 돼 있어요. 그래서 각 나라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고 저희도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올 시즌에 역점을 두는 부분이죠. 지난 피바 아시아컵 부분에서는 말씀을 소종의 성과를 거두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죠. 일단 결과적으로는 파이널 4에 이런 데 못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합류돼야 될 몇몇 선수들이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합류를 못하고 또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 이제 볼 핸들러가 좀 부족해서 경기력을 저희가 집중하지 못해서 아쉽게 이제 성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대비해서 선수들을 좀 다양한 인원, 그 다음에 사실 중간에 여준석이라든지 현중이라든지 또 이런 선수들도 그날 그 대회에는 이제 출전을 못했거든요. 또 부상 때문에 또 중간에 이탈한 김선영이라든지 이런 그 선수들을 아무튼 그 최고의 선수들을 좀 조합을 해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 좀 대비하려고 그리고 반면에 또 다양한 기존의 선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이번에 선발되지 않은 다양한 선수들도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중요하다. 이제까지 이제 선수들이 프로의 시즌이 끝나면은 휴식을 취하고 다음 시즌에 대비하고 이제 이런 그런 부분이 선수들 자체에도 바이오리듬이라든지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그 사이클인데 어떤 본인의 헌신과 국가에 대한 그런 그 명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 굉장히 좀 그 일정이 타이트하고 본인의 어떤 사생활도 많이 제약받는 합숙훈련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아시안컵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각 팀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그 혜택보다도 정신적인 무장이라든지 굉장히 그 잘 돼 있어서 본인의 좀 희생을 하면서도 팀이나 이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꼈거든요. 그런 것도 대표팀의 자격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 선수층이 두껍고 저희가 보더라도 일본 지금 그 B리그만 해도 디비전 4까지 그죠.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또 자꾸 그 큰 무대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. G리그 뛰는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큰 자원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최근에 선수들도 굉장히 기량도 좋아지고 또 신체적인 조건도 많이 좋아졌는데 자꾸 그런 큰 무대에서 나가서 경험도 쌓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런 도전 정신들이 보여진다면 또 우리도 좋은 방어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.
이제 그 재린인데 그 네네. 둘째 아들 이름이 네네. 사실 저도 그 지난해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그 취재한 몇몇 기자분들 기사를 사실 접해 보면서 네. 이런 그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래서 네. 한번 연락을 해봤죠, 네네. 태종이한테. 일단은 첫째는 가장 이제 그 겁내하는 게 자기는 찬성인데 귀화 과정을 본인이 해결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본인은 분명히 그렇고 예. 태극마크에 대한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예.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고 의사를 물어보겠다. 예예. 그래서 이제 답이 온 게 얘도 좋아한다. 네. 뭐 기회가 된다면 뛰고 싶다. 한국 대표팀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일단은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네네. 좀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은 협회에서 또 대표팀에 뛸 수 있도록 좀 요청을 좀 해봤죠. 그래서 네.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 건 아니고요. 아, 그래요? 이제 제가 그 생각하는 거는 네네. 나그나하고 상관없이 최근에 이제 그 각 나라에서도 네. 본인의 어떤 국적이 취득만 가능한 선수들은 대표팀 소집 기간에 그 나라에 와서 뛰고 가고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재린이 와서 KBL에서 뛰고 뭐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예. 나그나하고 상관없이 뭐 미국에서도 학교를 다니든지 뭐 운동을 하더라도 네. 한국팀에서 대표팀에 저게 된다면은 또 대표팀 와서 대회를 소화하고 최근에 그 아랍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도 각자 그런 리그를 뛰다가 또 대표팀 또 마크를 달고 그 나라 국가를 위해서 또 뛰고 그러거든요. 번화하고는 뭐 별개로 저는 생각을 해요. 예. 아직까지는 이제 그 뭐 기량면이나 이렇게 원숙하거나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좀 더 갖춰야 될 시기지만은 네네. 최근에 저희 대표팀의 후보군에 올라 있는 선수들이 사이즈가 그 2m 그 안팎이거든요.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한 실질적으로 6'9"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우리 선수들이 갖춰진 보면 이제 김종규 정도가 가장 이제 사이즈가 좋은데 그 이상의 선수들이 좀 부족하거든요. 당장은 뭐 이렇게 큰 그 전력에 도움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만 해준다 그래도 높이 부분이라든지 또 이 선수가 보통 빅맨도 아니고 스트레치형이기 때문에 훨씬 또 제가 좋아하는 농구에 더 좀 잘 맞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요. 지금 이제 태종이가 그 학교에 감독이 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한 포지션에 계속 그걸 안주하는 아직은? 그렇구나. 포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포지션을 이제 소화하는 것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난 그 컵 때는 좀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. 이론 성과에 비해서 아쉬움이 더 많은데 어떻게됐든 대표팀이 뭔가를 좀 해내야지만이 농구가 살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선수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는 각오로 우리가 대표팀 와서 뭐 몇 달 운동하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 우리 농구를 한번 살려내겠다는 각오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점점 이제 그 아시아권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우리 농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거세지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호주, 뉴질랜드도 자꾸 우리권에 들어와서 게임을 하고 또 아랍도 자꾸 외국인 선수들 데려다가 이제 귀화시키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난 해보니까 할 수 있다는 뭔가 좀 비전이 보이거든요. 좋은 뭐 준석이, 현중이 뭐 이런 선수들 굉장히 좀 그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한번 잘 만들어 보면은 또 부활하는 한국 농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농구를 좋아하시면 인생이 성공합니다. 이 농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들이 그런 것들이 인생의 교훈들이 많이 있거든요. 농구의 진미를 느낄 수 있도록 대표팀도 그렇고 여러분도 농구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좋은 정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새해
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예. 대표팀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추일승 감독이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. 4월에서 네. 5월까지 40명에서 50명의 명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. 이전에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? 피바에서 새로운 룰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대한민국 농구협회에서도 앞으로는 그 40명에서 50명 정도 좀 엔트리를 추려놔서 이게 좀 코로나 확진이라든가 부상자가 생겼을 때 좀 당황하지 않고 국제대회에 나설 수 있도록 좀 준비한다는 계획이더라고요. 근데 이제 선수 인원이 아시겠지만 농구는 5명이서 경기 뛰고 교체가 많아야 7명이잖아요. 네. 국가대표팀 예비 명단을 40~50명을 만든다는 건 그냥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. 그 안에서 또 우선순위를 매겨서 어떤 선수들을 주전으로 쓰고 식스맨으로 활용하고 예비 명단까지 포함하느냐, 굉장히 좀 추일승 감독의 머리가 좀 많이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 아시안 게임은 치러지는 걸까요? 사실 이 부분은 뭐 추일승 감독뿐만 아니고 선수들이 특히 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 뭐 그냥 다 말씀드리면은 뭐 금메달을 따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병역 혜택이 있잖아요. 네. 그 부분 때문에 아시안 게임 출전에 욕심을 내고 있는 선수들이 대단히 많고, 그리고 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란 게 한국 농구가 좀 국제대회에서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적, 특히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또 한국이 금메달을 따면서 한국 농구 역사에 또 길이 남을 또 한 페이지를 장식을 했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안 게임이 대단히 큰 대회인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1년 연기가 됐죠. 네. 근데 그 1년 연기가 발표되고 나서 언제 하겠다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아직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물론 뭐 예정은 9월에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지금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, 뭐 추일승 감독도 일단은 뭐 일정이 9월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고 하거든요. 그렇다면 문태종의 아들 제린 스티븐슨 대표팀 합류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? 우선은 뭐 스티븐슨의 의사를 좀 타진했었고 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정도고요. 이게 뭐 긍정적으로 뭐 귀화해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네. 그 스티븐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화 절차가 대단히 복잡합니다. 예, 우선은 뭐 일반 귀화를 하려면 일단 5년 이상 한국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한국에 거주하긴 했지만 일단 지금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학 진학을 앞둔 상태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농구협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, 그리고 추일승 감독이 바라고 농구계가 바라는 거는 특별귀화 제도거든요. 라거나 선수가 2018년도에 특별귀화로 해서 뭐 빠르게 좀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네. 이제 또 특별귀화도 또 아무나 안 시켜줍니다. 뭔가 그렇군요. 좀 라거나 같은 경우에는 KBL에서 오랜 기간 뛰었었고 또 여러 차례 국가대표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었고 그런 이게 증명된 사례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 스티븐슨 같은 경우는 특별 귀화를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은 뭔가 뭐 입상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본인이 정말로 뛰어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어린 선수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태극마크를 달고 뛰겠다고 했으나 넘어야 될 산은 많다. 산은 예. 많다.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. 추일승 감독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좀 인상 깊은 얘기가 하나 있었거든요. 네. 지금 사실 농구 같은 경우에 주변국들의 발전 속도가 대단히 좀 빨라요.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대단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. 한 네. 예로 들면은 B리그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훨씬 늦게 창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B4 리그라고 해서 4부 리그까지 이렇게 시스템이 정착이 된 상태예요. 네. 그리고 일본에는 지금 뭐 NBA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고 G리그에 꾸준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인 차이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정말로 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뭐 중동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유능한 선수들 귀화시켜가지고 늘 활용을 많이 하고 네. 더군다나 이제 아시안 게임에 그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호주랑 뉴질랜드가 들어와가지고 그 두 팀은 차원이 다른 팀들입니다. 우선 체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농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시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10위권 밖으로도 밀려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. 특히나 일본 사례를 보고 정말로 좀 많은 농구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정말 일본을 이기기 정말 어려울 수도 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현중 선수가 NBA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농구계에서는 이 미국 무대에 도전하는 거에 대한 대단히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대단히 좀 많아요. 그래요? 뭔가 좀 그냥 KBL에 남아서 그냥 편한 길을 가지, 좀 이런 생각을 가지신 지도자나 선수들 사이에 대단히 많은데 약간 좀 도전한다고 하면은
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약간 좀 기아냥거리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대단히 많이 받거든요. 네. 그런 사고방식부터 좀 고치지 않으면은 한국 농구는 일본뿐만 아니고 10위권이 아니고 이제 아시아 대회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로 무너질 수도 있다. 슈일슨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주변국들의 발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.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농구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의 고스펙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